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가는 채화영이 마지막 순간에 오장미와 마서리는 친남매이면서 동시에 친남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드림그룹 로비 전체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네. 오늘 이 장면 보고 숨머진 분들, 저 포함해서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리거든요. 30년에 걸친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단 하나의 폭탄 발언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린, 진짜로 손에 땀을 쥐게 만든 그 장면. 오늘 같이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이번 회차는 드림그룹 마대창 회장의 서재, 그것도 깊은 밤에서 시작돼요. 채화영이 마 회장의 반쪽 목걸이를 자기 손에 꼭 쥐고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냥 미소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숨겨온 계획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그 벅찬 승리감을 혼자 만끽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마서린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린의 시선이 엄마 손에 쥐어진 그 목걸이에 딱 꽂히는 순간. 설마 저거 그 목걸이 아니야? 하는 서린의 표정 변화, 정말 소름 그 자체였어요. 서린의 반응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서린은 평소에 드림그룹 손녀 행세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사실 자기 신분의 정체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엄마 채화영이 드림그룹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왜 자신이 그 집안의 아이 행세를 하며 살게 됐는지 진짜 영리하다면 의문을 품었어야 했는데 그 욕심과 자만이 오히려 서린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서린이 처음으로 진실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에요. 서린이 던진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진짜 마 회장의 친딸이야? 라는 물음에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가 드림그룹의 진짜 핏줄이고 오장미가 아니라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번개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충격보다 기대감이 앞서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게 서린이라는 캐릭터의 본질이기도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이익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 인물. 그런데 채화영의 반응이 예상 밖이에요. 경악도 당황도 아니라 찰싹하고 서린의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정말 인상 깊은 건 채화영이 평소에 서린한테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어도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이 채화영에게 얼마나 위기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채화영이 낮고 섬뜩하게 뱉는 진실. 내가 그렇게 경멸하던 반찬가게 옆였네. 정숙희가 마대창 회장의 친딸 마은혜야. 이 한마디로 서린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버려요. 자기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인간 이하로 대했던 그 아줌마가 진짜 드림그룹의 혈통이라고요. 그 충격에 서린의 입이 딱 막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채화영이 서린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서린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니까요. 정숙희가 이 집 딸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둘 다 길바닥으로 쫓겨나라는 협박이자 경고. 모녀가 아니라 공범이 되는 순간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모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손을 잡는 두 명의 악당. 이 구조가 채화영 마이너스 서린 관계의 핵심이에요. 장면이 바뀌면 오태평의 반찬가게 앞골목이에요. 밤이 깊었는데 장미가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실루엣을 발견해요. 박영미. 채화영이 마 회장 앞에 가짜 딸로 내세웠던 그 인물이에요. 장미가 그냥 지나칠 리 없죠. 가방끈을 낚아채며 박영미를 세우는데 이 순간 장미의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분노도 있지만 그보다는 드디어 잡았다는 냉정한 사냥꾼의 눈빛이에요. 박영미는 처음에 발뺌하려고 하는데 장미가 마서린의 USB를 눈앞에 들이밀며 여기 다 들어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요. 이 USB가 어떻게 장미 손에 들어갔느냐? 양금순이 건네준 거예요. 마서린이 숨겨뒀던 증거가 결국 자기를 잡는 덫이 된 셈이에요. 아이러니 그 자체죠. 경찰서라는 말에 박영미가 무릎을 꿇으며 자백하는데 여기서 정말 핵심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채화영이 직접 박영미를 고용했고 정숙희라는 진짜 딸이 밝혀지기 전에 시간만 끌어달라고 했다는 것. 이건 채화영이 처음부터 정숙희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박영미의 자백 내용이 아니에요. 박영미의 입에서 정숙희라는 여자가 진짜 딸로 밝혀지기 전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장미의 표정이 굳어버리거든요. 정숙희.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의 친딸이라고?
오장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첫 순간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골목에서 가짜 딸의 입을 통해서. 드라마 전체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장미의 감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 정숙희는 지금까지 장미한테 그냥 소박하고 평범한 반찬가게 아줌마였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수하고 심지어 조금 답답하기도 했던 그 엄마가 사실 대기업 회장의 친딸이라는 것. 기쁨과 동시에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신분도 모른 채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이 뒤섞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장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히려 당사자인 정숙희보다 딸인 장미가 엄마의 운명을 더 먼저, 더 선명하게 깨닫는 이 역설이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몰입해서 본 장면이에요. 한영자의 집 거실. 이강혁이 분노와 배신감을 술로 사귀고 있어요. 이강혁이라는 인물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최화영의 오른팔로 살아온 인물이에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최화영이 드림그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기 양심도 가정도 자존심도 모두 갈아 넣었죠. 그런데 최화영이 강혁의 아들 준호를 두고 천박한 핏줄이라고 모욕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30년 충성을 한순간에 배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너질 때 사람은 비로소 돌아서는 거거든요. 강혁에게 그게 바로 아들 준호였던 거예요. 한영자가 강혁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도 절묘해요. 한영자는 최화영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인물이에요. 남편을 빼앗기고 아들들의 인생이 뒤틀렸고 오랫동안 혼자 그 분노를 사겨왔어요. 그런 한영자가 강혁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하는 말. 당신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는 말은 회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심이에요. 강혁이 가진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최화영 옆에서 직접 보고 듣고 실행했던 모든 것. 어떤 변호사도 어떤 탐정도 갖지 못한 살아있는 증거예요. 강혁의 눈빛이 돌변하는 장면. 최화영, 내가 먼저 날 버렸어. 이 말이 왜 이렇게 울림이 큰지 아세요? 강혁은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최화영이 먼저 버린 거예요. 강혁은 다만 그걸 이제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30년이 지나서 걸려오는 최화영의 전화를 싸늘하게 거절하고 배터리를 분리하는 장면.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어떤 선언보다 강하게 이제 끝났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이자 아마 드라마 전체에서도 손꼽힐 장면이에요. 다음 날 오전 드림그룹 로비. 마 회장의 호출을 받고 최화영과 설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로비 한가운데 펼쳐진 광경을 마주하게 돼요. 오장미, 강백호, 이강혁, 한영자, 그리고 형사들. 이 배치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최화영 입장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기 되어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 밖에서 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난 거잖아요. 최화영이 끝까지 당당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돌파하려 하는데 장미가 그 앞을 차갑게 막으며 USB를 들어 보이는 장면. 여기서 처음으로 최화영의 눈에 균열이 생겨요. 30년 전 정숙희를 절벽으로 밀어 아이를 훔치고 살해하려 했던 증거. 최근 가짜 딸을 내세워 마 회장을 속이려 한 증거. 박영미의 자백. 전부 들어있다는 말에 최화영은 처음으로 진짜 당황해요. 그러자 최화영이 설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마설인, 내가 이걸 흘린 거야. 이 반응이 최화영이라는 캐릭터의 본질을 완벽하게 드러내요.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돌릴 대상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 그게 자기 딸이어도 상관없는 사람. 최화영한테 설인은 딸이 아니라 도구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최화영이 뒤를 돌아보며 이강혁을 발견하고 당장 저것들 치워버려 라고 외치는 장면. 아직도 강혁이 자기 사냥개인 줄 아는 거예요. 강혁이 꺼내드는 서류 봉투. 이건 30년 전 최화영이 정숙희 씨를 별장에 감금하고 쌍둥이를 빼앗았던 당시 사건 기록과 가짜 임신 진단서 원본입니다. 이 한마디가 최화영의 30년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순간이에요. 강혁이 형사들에게 직접 증거를 넘기는 이 행동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강혁 자신도 함께 공범이었다는 걸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채화영을 끝내겠다는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강백호가 채화영의 팔을 꺾어 떼어내면서 하는 말도 인상 깊어요. 내 형 강준호는 당신 야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백호는 형 준호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채화영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힘이 된 거죠. 한 영자가 채화영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남편을 빼앗기고 아들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오랫동안 지켜봐야 했던 세월의 무게가 담긴 거예요. 그 한 방에 한 영자의 모든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면에서 시원함보다 오히려 먹먹함을 더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은 한 영자의 그 장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조금 마음이 짠하셨나요? 수갑이 채워진 채화영이 끌려가는 그 순간, 복도 저 끝에서 정숙희가 걸어오는 장면. 이 장면의 연출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정숙희는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걸어오는 거거든요. 반쪽 목걸이를 천진난만하게 만지작거리면서요. 회장실 문이 열리며 마대창 회장이 나오고 숙희를 보며 흐느끼기 시작해요. 은혜야. 내 딸 은혜야. 정숙희는 어리둥절해요. 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분이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 회장 얼굴을 보는 순간 숙희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머리가 아파요라고 하는 장면. 이건 잠깐 봉인된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려는 신호예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정숙희와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마대창 회장이 이 로비에서 마주서는 거예요. 이 순간 자체가 너무 감동적인데 채화영이 그걸 가만히 놔둘 리 없죠. 끌려가면서도 채화영이 광기 어린 비웃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폭탄을 던지는 장면. 마동석이 정숙희랑 사랑해서 낳은 쌍둥이가 오장미와 마설인이야. 동석이가 입양아인 걸 몰랐던 정숙희는 자기 친오빠랑 동침해서 자식을 낳은 거라고. 이 발언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오장미와 마설이는 쌍둥이였어요. 그것도 정숙희와 마동석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두 번째, 마동석은 입양아였어요. 혈연상 정숙희의 오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숙희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게 금기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 이 사실을 채화영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무기로 아껴두고 있었다는 것. 채화영이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모두를 끌어내리려 하는 거예요. 죽을 때 혼자 죽지 않겠다는 악당의 끝판왕 같은 모습이에요. 마대창 회장이 동석을 외치며 쓰러지는 장면. 회장에게 동석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입양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과 친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이 이중 충격을 70대 노인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정숙희가 마동석과의 기억 파편이 스쳐 지나가듯 비명을 지르는 장면. 동석 씨, 안 돼. 이건 그냥 기억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과의 아름다웠던 시간이 사실은 자기도 모른 채 천륜을 어긴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의 공포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숙희한테 이건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채화영이 끌려가며 짓는 승리의 미소. 수갑이 채워지고 법의 심판을 받으러 가는 순간에도 자기가 뿌린 씨앗이 드림그룹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걸 보면서 웃는 거예요. 이게 채화영이라는 캐릭터가 끝까지 소름 돋는 이유예요. 악당이 패배하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쓰러진 마 회장을 붙잡는 장미와 백호의 비명, 머리를 쥐어뜯는 숙희의 광기, 그리고 악마의 미소로 끌려가는 채화영의 얼굴이 교차되는 엔딩. 이 장면을 보고 이게 드라마지 하셨던 분들, 저도 완전히 같은 마음이에요. 드림그룹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문이에요. 마대창 회장이 평생 진짜 핏줄을 찾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채화영이 가짜를 내세우며 권력을 잡으려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진짜 핏줄인 정숙희는 자신의 정체도 모른 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드러난 충격. 마동석이 입양하였기 때문에 오장미와 마설인의 출생 자체가 비극의 씨앗이 돼버렸어요. 혈통을 중시했던 가문이 오히려 혈통으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역설.
이게 이 드라마가 던지는 가장 무거운 메시지예요. 최화영은 굉장히 영리한 인물이에요. 30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의 가장 큰 허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최화영은 이강혁을, 마서린을 도구로만 봤어요. 사람은 도구가 아닌데 도구처럼 쓴 사람들이 결국 최화영을 무너뜨리는 변수가 된 거예요. 강혁의 아들에 대한 모욕 한마디, 서린의 무능에 대한 경멸 한마디가 모두 최화영에게 돌아온 칼이 됐어요. 아무리 치밀해도 사람의 감정과 자존심을 무시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최화영의 몰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인물은 사실 정숙희예요. 최화영은 악당으로서 자기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장미는 진실을 알고 싸워온 거예요. 그런데 정숙희는 달라요. 자기가 드림그룹의 딸이라는 것도, 마동석과의 사랑이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것도,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무지 속에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된 거예요. 최화영이 끌려가면서 뿌린 마지막 폭탄이 결국 가장 순수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게 이 드라마가 가진 진짜 비극이에요.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에 깔린 복선들을 보면 다음 회차에서 두 가지 큰 갈래로 전개가 갈릴 것 같아요. 정숙희가 마동석과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 그냥 지나가는 복선이 아닐 거예요. 다음 회차에서 정숙희의 억압된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대창 회장과의 만남이 트리거가 됐을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정숙희가 마동석과의 관계, 쌍둥이의 출생,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조각조각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장미와 마서린에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올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동석이 입양하였기 때문에 천륜을 어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오장미와 마서린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마서린이 최화영에게 겁에 질려 울먹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서린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균열이 다음 회차에서 서린이 진짜로 변화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드라마 내내 악당 역할을 해온 서린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장면 오지 않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최화영이 정말 그냥 끌려갈 것 같지 않아요. 최화영이라는 인물은 30년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법정에서도 분명히 카드를 꺼낼 거예요. 강혁이 제출한 증거들이 강혁 자신도 공범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화영은 오히려 강혁을 공동 피의자로 엮어서 법적 공방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서린이 변수예요. 서린은 이번 회차에서 최화영의 음모에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최화영이 법정에서 서린을 방패로 쓸 가능성, 반대로 서린이 최화영의 모든 것을 폭로하며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 두 가지가 동시에 열려 있어요. 다음 회차에 법정 장면이 있다면 최화영이 어떤 역전의 카드를 들고 나올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여자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복선이 있었거든요. 이강혁에게 내가 아직도 내 사냥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던 대사. 강혁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를 최화영이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 회차 정말 어마어마했죠? 저는 솔직히 최화영이 끌려가는 장면보다 정숙희가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악당의 몰락보다 선한 사람의 비극이 더 무거운 드라마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궁금한 것들이 남았잖아요. 다음 화에서 정숙희가 자신의 모든 기억을 되찾고 마대창 회장의 딸로 설 것인지 아니면 마동석과의 진실이 너무 가혹해서 정숙희 자신이 그 진실을 거부하게 될 것인지 그 두 갈래 중에 어느 길을 걷게 될까요? 그리고 오장미와 마서린은 쌍둥이라는 사실 앞에서 서로를 껴안게 될까요? 아니면 더 깊은 갈등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최화영은 수갑을 차고도 끝났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드라마 아직 반도 안 끝났어요.